KBS 20년차 취재기자, 재난미디어센터 소속 강민수 기자입니다. 옛날에 사회부 기자할 때 연말에 맨날 하는 뻔한 아이템이 있었어요. 무분별한 연말 송년회, 술 많이 먹어가지고 사고 나는 거. 그거 맨날 취재해가지고 했었거든. 술로 인한 사망자 수 통계가 전 세계로 따지면 매년 300만 명 이상이 알코올 때문에 사망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성인 중 10명 중 1명이 살면서 한 번 이상 알코올 사용 중 장애를 겪는다고 합니다. 이게 알코올 사용 중 장애라는 게 내 주량 이상으로 마셔가지고 내 몸이 못 버티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에 빠지면은 일단 술을 안 마시면은 술이 엄청 먹고 싶고 금단 증상으로 우울 증상까지 온다. 술을 안 마시면 기분이 굉장히 다운되고 술을 마셔야지 기분이 올라오고 잠을 못 잔다. 술을 안 마시면. 그것도 알코올 중독의 초기 증세라고 합니다. 제가 입사를 2003년도에 기자로 KBS를 들어왔는데 그런 테스트가 있었어요. 술을 엄청 먹인 다음에 다음날 정시에 출근을 제대로 하는지 맨정신에 국회 출입 기자를 처음 하는 때인데 환영회 비슷하게 해줘가지고 술을 그날 엄청 마셨어. 새벽 2시까지 마신 것 같은데 그 당시만 해도 국회에 6시 반까지는 갔어야 됐어요. 새벽에.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근처에 있는 사우나에 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자고 바로 나왔어. 그래가지고 6시 반까지 딱 나오니까 선배들이 다 나와 있는 거야. 그러면서 한마디를 딱 하더라고. 술 좀 마시네. 그게 테스트인 거예요. 테스트. 그때 KBS 기자들 사이에서 선배들이 맨날 하던 얘기가 술 잘 마시는 놈이 일도 잘한다. 어떻게 보면 취재의 도구였어요. 그리고 사회생활의 도구였고. 그래서 술을 못 마셔가지고 기자 생활을 포기한 사람도 한둘이 아니에요. 한국 사회에 술을 많이 마시는 문화가 있었어요. 치열하게 살아오면서 사람들이 스트레스도 많으니까 이 스트레스를 대한민국 사람들이 술로 많이 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유독 가압적인 술 문화도 있었고 많이 먹어서 빨리 취하고 빨리 집에 들어가서 자자 이런 취지로 폭탄주 문화도 발달했고 해외에는 이런 문화가 많지 않다고 들었는데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2차, 3차 문화가 또 발달이 돼 있어요. 옛날에 미국 출장 갔을 때 술집에서 바틀째 주문을 해가지고 맥주랑 섞어가지고 원샷 하면서 한 30분 만에 한 병을 비우니까 외국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외국 사람들은 그렇게 먹는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죽을 듯이 먹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먹는 술 문화가 없으니까. 그 정도로 우리나라 폭탄주 문화가 야만적으로 많이 먹는 거예요. 중국에 가보니까 중국의 술 문화가 우리 과거 술 문화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한 사람이 건배사를 하고 그거에 대한 존경의 표시로 원샷을 하는데 중국 술은 독하잖아요. 중국의 독한 술들을 원샷하고 더군다나 누가 손님이 왔다. 그럼 환영의 의미로 행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술을 안 먹잖아. 그러면 중국인들은 불쾌하게 생각해요. 그런 술 문화가 중국에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최근에는 워라밸을 중시하는 사회 문화, 코로나 그런 게 여러 가지가 복합돼 가지고 혼자서 술 마시는 이제 문화도 많이 생겼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혼자서 이렇게 술을 마시다 보면은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주량 조절도 안 되고 감정 조절도 안 되고 알코올 중독자들의 고독사가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본인이 약간의 알코올 중독이 있는 경우에 심각한 상태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마시지 말아야 되는 건데 요즘 보면은 저도수 저알코올 술이라고 해서 독한 술을 못 마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도 점점 접근을 하려는 상업적 시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소주 도수도 35도에서 지금까지 내려와서 16.9도까지 내려온 거고.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이 저도수 저알코올이라고 해서 무해한 건 아니에요. 사실 전체적으로 얼마만큼 흡수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기 때문에 많이 마시게 되면 똑같은 거예요. 상업적 마케팅의 함정을 잘 파악하고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을 더 조심해야 된다. 담배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엄청 많이 피다가 지금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간접 흡연에 대한 위험 때문에 피는 장소 제한 이런 것도 엄청나게 심해졌는데 방송에서도 여실히 나타나거든요. 담배 피우는 장면은 예전에는 뉴스나 드라마에서도 그대로 다 보여줬었어요. 근데 지금은 담배 피우는 장면을 다 삭제해버렸잖아요. 그런 거에 비해서 음주에 대해서는 아직도 담배만큼은 안 간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사회가 이 술에 대해서 관대한 것이 우리가 무슨 사고를 치거나 그래도 술로 인해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그러면 사실 법원에서 재판으로도 인정해 줄 정도로 그렇게 술에 관대한 나라였는데 이제 술도 면죄부가 돼서는 안 된다. 본인이 책임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게 이제 점점 사회적 분위기로 가고는 있는데 아직도 술에 대한 경계심이 많이 약하다. 담배나 이런 거에 대한 폐암으로의 연결 가능성을 경고하는 그런 부분은 엄청나게 지금 많이 나가 있지만 국가 예산으로도 반영되는 부분도 상대적으로 술에 대해서는 인식이 아직은 약하다. 알코올 중독 위험 신호 알려드립니다. 음주량이 점점 늘어나거나 주량을 조절하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면 위험합니다.
한번 술을 마실 때 과음, 폭음이 반복될 경우 알코올 중독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음주 후 기억이 나지 않는 블랙아웃 현상이 반복되면 알코올 중독을 의심하세요. 6개월에 2회 이상 블랙아웃을 겪었다면 인지기능 저하가 우려되니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술을 끊었을 때 불안, 불면, 식은땀 등의 금단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알코올 중독을 의심하세요. 음주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거나 해장술을 찾는 경우에도 알코올 중독을 의심해야 합니다. 스스로 고위험 음주군이라고 판단되면 각 지역의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나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방문하세요. 상담, 중독치료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중한 내일을 위해 알코올 중독 예방해주세요.